세 섹터 보죠. 자, 아까 오후 시장 볼 때까지만 해도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반도체가 싹쓸이였었는데요. 자, 그 사이에 뭐가 껴인 게 있을까요? 양자 하나 있고 나머지 9개가 전부 다 반도체 라인이었죠. 양자 하나 빼놓고 다 반도체 쪽 라인이었었는데, 자, 들어가서 보면, 자, 이제 양자하고 끄트머리에 저렇게 이렇게 미쳐 날뛰고 있는 로봇이 요 끄트머리에 걸치는 거 요거밖에 안 돼요. 그나마 이 로봇스타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 올라 들어와서 이제 여기 맨 위에 양자 24개 종목 전부 다 상승. IM 플러스도 결국 상한가까지 들어갔고요. 그래서 여기 종목하고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로봇 뭐 이쪽 같은 경우는 좀 뭐 계속해서 강세에 얘기 드렸던 종목이니까요. 그리고 중간 사이로는 반도체 쪽에서 싸그리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계속 밑에 쪽에 있는 CXL 최근 가장 약했던 쪽에 CXL 네오셈 같은 종목들 보게 되면 이제 속도전엔 계속해서 엑시콘, 네오셈 딱 두 종목으로 앞서게 되죠. 이 같은 경우 대표는 네오셈이고요. 그러니까 전체로 이제 테마를 끌고 가는 대표주는 네오셈. CXL에 실질적으로 CXL이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 자, 이 네오셈이 오늘 뚫고 나갔습니다. 자, 이제 스트레이트로 일자 아래쪽에선 스트레이트로 쭉 나와가지고 딱 중기 추세 저점에 들이받고 쉬고요. 쉬어 들어가는데 이쪽의 구조 같은 경우 보면 러닝 커렉션이죠, 이거. 자, 러닝 커렉션이죠. 이어져 들어오는 러닝 커렉션 하단 구간으로 몸이 살짝 넘어가서 완전히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뒤바꿔 얘기하면 이 종목의 경우는 내일도 또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이거 러닝 커렉션이잖아요, 이거. 저쪽에 진행되는 건 제가 기존에는 이게 N자로 이렇게 그어놨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도는 이 N자로 그려놨었는데요. 이게 N자 형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더 강하게 들어오는 그림이다라는 얘기죠. 앞서서 저기 온코닉 같은 종목에서도 나와서 보여드렸던 바로 그 러닝 커렉션 가장 강력한 반등.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추락사 패턴에서도 그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러닝 커렉션에도 그렸는데 이 구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입니다. 근데 추락사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직선형으로 추락이 되는 경우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이 러닝 커렉션 정반대편으로 내려가는 추세에 꼬라박는 형태 이거죠. 추락사 패턴. 지금 러닝 커렉션에 정반대되는 이렇게 나오는 형태의 이렇게 구조되었는데요. 이 추락사 패턴의 경우에는 이 사이 구간이 거의 없이 그대로 깔아앉는 이런 형태는 웬만해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러닝 커렉션에서는 요 사이가 한 3일 정도 멈춰가지고 쉬는 형태로 보이고 그대로 직선으로 돌파하는 자, 앞쪽에 삼형 엠텍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였고요. 이틀 치고 있으나 3일치에서 바로 치고 나갔죠. 요런 형태로 들어가는데 기본 코스의 구조는 요 구간 들어 올려지는 시간, 그 다음 내려왔다가 반등을 도모하는 시간, 요 시간 내에 두 개의 짧은 조그맣한 삼각을 보인다라는 게 기본 코스라고 얘기 드렸었죠. 요렇게. 오케이. 요렇게 두 개의 삼각, 올라가는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두 개의 삼각을 이렇게 구조를 그리고 요렇게 들어가는 이게 표준 코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표준 코스인데 내려가는 쪽에서는 곧바로 이런 거 삼각 안 그리고 곧바로 한 이틀 쉬고 그냥 꼬라박는 형태의 그림이 웬만해서는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추락사 패턴에 100개가 나온다 그러면 그 중에서 중간 쉬는 구간 없이 곧바로 꼬라박는 종목은 100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납니다. 100개 중에서 한두 개밖에. 근데 위로 들어올려져 가지고 쉬는 구간에서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뜻밖의 예상보다 많이 납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이런 초강세장에서는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종목이죠. 자, 이 케이스의 경우, 네오셈의 경우는 지금 뭐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매기 자체가 조금 분산이 될 수밖에 없죠. 당장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라인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HBM도 오르고, 낸드도 오르고, 재료 부품주도 오르고, 장비도 오르고, 뉴로모픽도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분산이 돼서 쉬어 들어가는 모습으로 나온 게 이거다라는 얘기죠. 자, 위에서 하나 들어갔고요. 자, 삼각 하나 나왔고요. 삼각 둘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딱 셋에서 맞춰가지고 이제 그대로 잡아서 이렇게 뽑아 올리게 되죠. 야, 이렇게 뽑아 올리게 된다면 기본 코스는 이 크기만큼 오른답니다. 가격으로 계산해서 하나, 보통 이제 가격으로 계산하면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율로 계산하는 게 있고요. 7,6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자, 여기까지 올라드는 게 9,700원까지 2,100원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저가 라인 여기서 지금 9,200원에서 2,100원이니까 11,300원 여기까지 올라간다네요. 딱 선 걸리네요, 여기. 그렇죠? 요 선까지 이렇게 2차 상승이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얘기죠. 어저께 이제 온코닉이 딱 2차 상승 고점 라인까지 들어갔었죠.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내일 저 선까지 저렇게 추가적으로 이 밑에서 펌프업 시킬 때 윗꼬리 달고 두고 다음날 다시 또 당기는 이 형태가 여기서도 다시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요쪽에서 이제 세력형으로 단타, 세력형 단타, 요거는 이제 네오셈은 홀딩형에 조금 더 가까운 종목이고요. 지금 단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홀딩형 종목이 되는 거고요. 예, 추세로 지금 추세 상승으로 연결돼서 단기 변동 상승에서 추세 상승으로 연결되잖아요. 예, 여기 같은 경우죠. 이렇게 쭉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짧게 쉬고 들어가는 거, 그 앞쪽에도 또 아까 하나 뭐 나왔던 거 있었는데 종목에서 아주 짧게 한 3일 쉬고 그냥 내리 직전해가지고 날라가 버렸던 종목. 이런 경우도 러닝 커렉션이죠. 이거 쭉 치고 들어온 다음에 주가가 쉬긴 쉬는데 내려오는 쪽으로 쉬는 게 아니라 저점이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빠져나가는 거 굉장히 빠른 형태죠, 이게. 아까 그 네오셈이 표준 형태의 구성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엑시콘의 경우가 이제 속도전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엑시콘의 경우는 지금 2차 상승이 벌써 거의 다 나왔어요, 오늘치. 예. 거의 다 나오는 상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라면 그 금액으로는 거의 다 나왔고요. 이제 비율 계산으로 들어가겠네요. 비율 계산. 그래서 아래쪽에서 1차 상승 크기의 비율을 계산을 하고 2차 상승에서 똑같이 비율 적용을 시켜보면 그런 숫자가 조금 다른 숫자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9,7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13,600원까지 근 4,000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40% 조금 넘습니다. 40%. 그럼 지금 14,000원에서 계산해가지고 40% 잡게 되면은 5,600원, 2만원 선 나오네요. 자. 같은 경우 2만원 선 여기까지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엑시콘은 조금 더 위쪽으로 왜냐면 세력의 세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힘이 네오셈보다 월등하게 더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내일도 추가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2만원 선 위쪽에 들어오는 구간, 요 구간 정도까지를 타켓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 중기 상승 이쪽 위쪽에 저 19,800원에서 21,300원까지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흔한 종목들이 될 거예요. 양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전형적인 세력 플러스 테마 형태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찌감치 들어간 한국 첨단 소재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세력형으로 돌아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뒤에 테마형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뒤쪽에 있고요. 세력형 종목이 맨 위쪽으로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라 들어간 구조는 테마형인데 아톰 같은 종목은 여기 또 꼈죠. 자, 코인에도 끼고 여기도 끼고 그래서 앞서서 코인 종목 같은 경우 설명을 뜰 때 어제도 나왔던 거 압축시켜서 살펴보라.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쪽 이쪽 라인 쪽으로는 딱 합쳐가지고 압축시켜서 5종목만 보면 된다라고 했죠. 다날, 미투원, 헥토 파이낸셜, NHN KCP, 아톤 이렇게 얘기 드렸었죠. 그 아톤입니다. 실적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ICTK라든가 엑스게이트인가 이게 양자만으로는 얘들이 대표잖아요. 이게 대표인데 지금 여기는 잡급에서 지금 1,000원도 안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 들어오고 대표적인 계잡주 계잡 세력형 종목인 한국 첨단 소재 같은 종목이 가장 먼저 상한가로 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단기 세력형 테마라는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위쪽 라인에 솟는 종목 중에 하나만 죽어도 깨지는 흐름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단 기조적으로 계속 가는 쪽에 포인트를 두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로봇, 그렇죠? 이제 선도 종목들은 갈 만큼 다 들어갔고요. 이제 후발주들이 출발했어요. 여기 SBB 테크 이런 거, 제우스 원래 반도체죠? 원래는 반도체입니다. 이 후발들 속도 보이죠? 빵 튀어나온 거 이제 후발 쪽 애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SBB 테크도 속도 내가지고 퍽 튀어나왔고요. 제우스 속도 내서 퍽 튀어나왔고, 그리고 저 밑에 에브리봇 속도 내서 퍽 튀어나왔고, 이제 선도주 쪽에 있는 기대가 아니라 이 후발 쪽에서 이제 누가 나오느냐, 이거는 이제 목불복입니다. 누가 먼저 튀어나갈지 모릅니다. 이거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쪽에 이제 누가 먼저 더 튀어나갈 거냐 이런 거 조금 더 도움을 잘 받으려고 하면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되죠. 자, 오르고에는 자, 여러분들 혼자서 이 로봇주만 만들어서 지금 종목수가 몇 개입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쉬워요. 그냥 쉽다라고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대표주 가는 종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대표 종목이 그냥 그래서 그놈 타가면 되거든요.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그냥 CXL 저기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유로모픽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자람이었었죠. 자람 같은 종목이었었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자람 들어왔네요. 자람 오픈했지. 딱 이 둘 보면 되는 거고요. 이게 딱 종목이 정해져 있죠. HBM 낸드 같은 종목에도 이거 종목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제이스 여기도 들어와 있죠. 저까지 들어오는 종목, 자, 테코잉, 테스, PSK, 그 종목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되게 쉬워요. 이제 유진테크도 있고요. 유진테크는 여기 안 들어와 있는데, 저 밑에 있네요. 유진테크 먼저 다 들어가서 위치 지금 다 잡아 들어갔죠. 유진테크.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에서 지금 누르고 들어간 거고, 종목이 자, 접근하기 굉장히 쉬워요. 대표주들 먼저 당기는 종목들, 끌어당기는 이런 종목들이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후발 쪽에 있는 종목도 올라들어오고 있고요. ISTE, JMB 이런 거. 그죠? 대표주 라인보다 위에 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앞에도 오늘 스타트에서 얘기했죠. 저가가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테마의 경우들 대부분 다 저가 쪽으로 지금 저가주 당기는 쪽으로 올라 들어가 있다. 이거 로봇도 그렇죠. 대부분 다 이제 후발 저가 쪽에서 속도가 나는 구조로 가겠다. 이게 당연한 거죠. 지수가 지금 3456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앞쪽에서 뒤수를 잡아당기는 건 대형주 중심으로, 그리고 그 뒤쪽에서는 이제 후발주, 저가주 중심. 뭐 이제 지극히 당연한 순서가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강도로 보게 된다면 더 올라가는 쪽의 구조긴 합니다만, 지금 기본적으로 이 추세의 연속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어저께 보안주 같은 경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돌아가면서 하루씩 돌리는 형태로 가잖아요. 이미 다 지나간 내용엔 어제 같은 경우 다시 또 롯데카드 해킹 사태가 또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 전까지 옛날 SK텔레콤 그거, 그 다음에 KT 해킹 같은 경우도 지금 벌어진 지 한참 된 거, 이제 그 가지고 있고 있다가 어제 이제 롯데카드 해킹이 터지면서 그래서 이제 또 불거져 가지고 올라 들어가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지금 돌려먹기로 해서 돌려먹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슈에 따른 세력형 매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연속성을 장담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라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고 있는 동안에 그냥 계속 올라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연속성이 강해요.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테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로봇의 경우 이제 후발에서 나오는 종목들, 후발에서 나오는 종목들도 대부분 종목이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엉뚱하게 무슨 되도 않는 종목들 막 이런 종목들이 막 튀어나와서 들으지는 않고요. 이런 종목들이 막 튀어나오지는 않고요. 이쪽에서도 나올 만한 종목들은 이슈에 걸리고 이제 선두에 먼저 섰던 종목들하고 이제 섹터가 연결되어 있는 섹터의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뒤에 연결이 돼가지고 튀어나오는 형태로 들어가는 그림이 되고요. 여기 LST라 유텍 같은 종목들, 뭐 혹은 스맥 같은 종목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 위쪽에서는 슈팅 시세가, 이런 빵하는 슈팅 시세가 나올 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에브리블록 같은 종목 전형적인 세력형 종목이니까 요 같은 경우도 이 선 저가선만 빠져나온다 그러면 이 윗선에서 뻥 하는 그림들 이거 나온다 그러죠. 내일 얘가 이 위쪽으로 이 벽 보이지 않습니까? 이 벽을 뚫고 나오면서 갑자기 상한가가 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죠. 에브리봇. 이거 원래 이런 식으로 세력 붙어가지고 날리는 종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뻥 하고 쉽게 치고 나가는 이런 흐름들 나오더라도 하등할 게 이상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쪽에서 이제 세력 붙는 쪽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종목이 많기 때문에 살펴보는 쪽에서 조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쪽에 나가는 중에서 제일 무난하게 붙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던 종목이 있죠. 이런 거. 로봇이 올라 들어가면 무조건 올라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못 가고 있는지, 이런 종목들 사면 굉장히 무난하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SPG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의 대표 종목입니다. 그런가? 그래서 과거에는 장중에도 지금 종목 분석이 나갔었는데요. 이게 예전에 이런 시세를 보였던 종목이에요. 엄청난. 그리고 다른 로봇과 달리 이 종목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고요.
실적이 나오는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한 방에 치고 나오는 종목입니다. 이거 실적이 나오는 테마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이거 들어오면 들어오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이제 세력 한 방 질러준다라고 하면 그냥 쭉 뻗어나가는 흐름들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난하게 접근하는 쪽으로는 요 정도의 종목, 그런 이제 세력형 종목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오르고 쪽에 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임드 기업들은 다 올라오는 형태가 될 거야. 이제 오늘 반도체 가고 원래 반도체는 아닙니다만 반도체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죠. 여기 역시 개인 투자자들 잘 모르시는 이 파크 시스템 같은 종목들 올라 들어오기 시작했죠. 얘도 지금 61선 오늘 고개 밀고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로 친다면 이 파크 시스템 같은 경우가 지금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냐라고 하면 얘가 크게 올라 들어간 단타 치는 형태의 종목 아닙니다. 이런 거 파크. 그래서 저 아래쪽에서 저점에서 지금 매수 추천이 나갔던 종목이죠. 지금 파크 시스템이 좀 요런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거. 여기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종목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종목,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고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종목들 가운데 테스 같은 종목들을 반도체 쪽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테스보다 더 센 압도적으로 더 센 종목이에요. 얘는 테스보다 한참 더 위쪽 레벨입니다. 얘 레벨은요, 이 파크 시스템은 레벨이 테스 같은 레벨이 아니라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체가 돌아 들어가는데 얘가 못 들어간다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반도체가 돌면 어김없이 그냥 돌아가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앞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얘는 테스 같은 종류의 종목이 아닙니다. 얘는 지금 비교 대상이 리노공업 이런 애들 쪽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이거 이익률이 계속해서 25, 27, 23 이렇게 20%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40% 이익되고요. 지금 쭉 올라와 있는 주가 보이잖아요. 네. 이오테크닉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종목, 그렇죠? 이오테크닉스가 이렇게 반도체 이거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 꺾였을 때 이렇게 아래쪽까지 쭉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사이클 돌아오면 20%대 이렇게 길어가죠. 근데 자 파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도 20%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크 시스템의 위치는 이 이오테크닉스와 리노공업의 사이쯤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파크 시스템이 40%대 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이 리노공업, 반도체가 사이클이 꺾여도 그렇게 크게 꺾이질 않죠. 사이클 돌아 나오면 반드시 돌아 나오고요. 이 종목들 공통점이 다 이래요. 지금 이 주가 흐름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다 이렇습니다. 파크 시스템이고요, 리노공업이고요, 이오테크닉스고요. 이오테크닉스가 그 중에서 변동이 가장 크죠. 방금처럼 사이클을 조금 더 타게 되니까. 그러니까 파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리노하고 여 사이야. 이게 못 올라오는 게 이상하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못 올라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이제 상승할 만한 크기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추가 상승할 만한 크기에 뭐 신고가는 들어간다라고 보고요. 현재 구조라 그러면 뭐 20%?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을 때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붙을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친다 그러면 이제 한 10% 조금 넘게 올라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서 완전 깨졌을 때 이 정도까지 흐름이 들어온다라고 할 때 이렇게 중장기 저점이 이런 데로 접근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데서 사가지고 그냥 묻어버리면 되죠. 그냥 기본 50%는 그냥 먹고요. 웬만하면 더블까지 그냥 먹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라고 주가가 밀릴 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최근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이쪽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종목이 정해져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후발 쪽, 이제 이쪽에 선도 쭉쭉 나가는 거 다 놓쳤다라고 하면 이제 후발 쪽에서 해야 되는데, 후발주들은 흐름이 조금 불통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이 뒤에서 돌아오는 네임드 종목들, 그래서 오늘 PSK 홀딩스 같은 종목들 설명드렸고요. 저 앞쪽에서 지금 차례대로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 들어가고 있죠. 이런 거. 이게 TCK 같은 종목들
오늘도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뭐 가볍게 뚫어버렸죠? TCK 가볍게 뚫어버렸습니다. 지금 그 사이 몇 퍼센트 올라 들어갔네요. 순식간에 지금 50% 나버렸어요. 그런 거. 이런 네임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김없이 올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조금 뒤에서 나오는 종목들 이제 계속 노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 계속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금 분석 나가는 종목들 계속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저렇게 테마형 세력형으로 단기 돌아 들어가는 종목의 경우는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셔서 계속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끌어모아 당기시길 바랍니다. 자, 대박 나십시오.